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파면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이 직접민주주의의 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이상대 PD의 시선에서는 주민소환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지 보은군 사례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8월 이장단 워크숍에서 친일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상혁 보훈군수. 이에 전시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불통행정 논란이 더해지면서 급기야 주민소환 청구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월 18일 어렵게 주민소환 투표 정족수를 넘긴 보훈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하지만 이들은 5월 15일 주민소환 철회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왜 하셨느냐고요? 못하겠다고. 왜 하셨느냐고요? 아니, 그건 묻지만 한다고. 왜 그걸 갖다 비교하셨냐고. 지금 선거도 기간도 말 안 할 아닌데. 테니까.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민 발의를 통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 때문에 주민소환제도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2007년 7월 주민소환법이 도입된 이래 시도된 주민소환 116건 중 실제 파면으로 이어진 사례는 시행 첫 해 단 2건이 전부. 충북에서도 모두 5건의 시도가 있었는데 여러 사유로 실제 소환 투표까지 이뤄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유명무실 논란이 일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꽃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입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구 요건을 채우기도 어렵고 투표율 30%는 더더욱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개표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투표함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이 제도의 지금 실효성 자체가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유권자 10에서 20% 이상의 서명,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 그리고 유효표 중 과반 이상의 찬성, 지방선거 투표율이 평균 60%인 것을 감안하면 성립 요건이 너무 높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10%에서 20%의 주민들에게 아주 정확한 서명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주 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경북 예천군 의원이 대표적인데 예천군 의원의 경우 정족수 20투표가 부족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작은 고장인 보은도 서명 정족수를 채우는 것에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서명을 시작하자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보훈 유권자의 15%인 4,415명을 넘겨 서명인 명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종이 서명 방식을 개선해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게 굉장히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서명제도 같은 거, 그러니까 실명을 인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전자서명제도가 좀 필요하고요. 개표 요건도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은 25%, 독일은 인구수에 따라 15에서 3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너무 높습니다. 실제 소환자의 방해, 무관심, 평일 투표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보통 8에서 30%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표율이 30%를 넘어야 우리가 개표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전 투표도 없지요. 그다음에 이건 또 평일날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30%의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보은군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도 그 어렵다는 서명인 정족수를 채웠지만 유권자 3분의 1의 투표율을 넘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보궐선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보궐선거 투표율이 많아도 40%대라는 거죠. 근데 그 보궐선거는 대부분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 참여를 해요. 그런데도 40%가 넘어가기 힘든데 이 주민소환법은 법 규정상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투표를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투표해서 투표율을 올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만으로 33%를 넘겨야 된다는 거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66%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9년 1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명 정족수를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개표 요건은 폐지, 그리고 가결 요건의 완화 등인데요. 통과 당시 주민 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회의도 거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겁니다. 운동본부가 주민 소환을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서명을 받으며 내용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전단지, 현수막 등 그 어떤 홍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 소환 반대 입장 쪽에서는 집회 등 그 어떤 활동을 해도 제재받지 않았습니다. 왜 정보공개 청구했냐 했을 때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들, 그리고 전직 공무원 출신들, 현 이장들, 그렇게 정상혁 군수와 친한 그런 세력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상혁 군수를 지지하는 홍보 현수막은 곳곳에 다 걸리고, 그런데 정작 정상혁 군수에 대해서 군정을 비판을 하거나 주민 소환에 서명에 동참해 줄 것으로 호소하는 이런 현수막을 일제 걸리지도 못했거든요. 한쪽은 아무런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다른 한쪽은 그 어떤 활동도 허용되는 상태. 선뜻 이해되질 않는데요. 이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서명 활동이 물론 일부 방해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소환법상 어떤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제재를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소환법에 벌칙 조항이 없어 서명 활동 방해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선관위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투표 참여는 선관위의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게끔 하는 거.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이들이 투표를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서명인 정족수가 채워지자 정상혁 보훈군수가 서명인 명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누가 했어요? 군수님 개인이 하신 건가요? 뭐가요? 아니면 누가 하셨어요? 뭐를요? 정보공개 청구. 글쎄 그걸 내가 꼭 말할 권리가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앞서 밝힌 운동본부 입장처럼 일단 서명을 했다면 어느 정도 주민 소환에 찬성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군수가 이 서명인 명부를 보겠다고 한 겁니다. 놀라운 건 비밀 투표가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서명인 명부 공개가 합법이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히 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이 법령이 정한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주민소환법이 준용하기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법의 청구인 서명부라는 겁니다. 그 주민소환법은 말하자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걸 견제하는 장치로 주민들한테 주어진 권리이고요. 그 정보공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가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신 공개하라는 법인 거예요. 그 두 법을 이상하게 결합을 시켜서 이게 말하자면 군대 선거처럼 투표할 사람을 다 공개해놓고 투표하라 이제 이런 식의 꼴이 돼버린 거죠. 지역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것이 지자체장인데 주민소환 투표를 결정하는 서명 여부를 군수가 알게 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과 같은 그런 작은 단위 속에서 서명을 했던 인근 주민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 이거는 주민소환 제도를 추진하지 말라는 굉장히 그 서명한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보 공개를 결정하자 운동본부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법원에 의해 정보 공개는 중지된 상태지만 정군수는 아직까지 정보 공개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군수 개인이 청구한 정보 공개가 중지되었다고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7일간 청구인 서명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유권자 전체이다 보니 정군수 소환 반대 측에 의해 명단이 유출됐다는 주장입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장, 이장 협의회장, 사회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그거를 본 다음에 나와서 뭐를 하냐면은 동네별로 이름들을 기억해서 다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7일간 열람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정계공개법에 의해서 4,700명의 명단이 가는 것이나 이 7일간 열람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은 선관위는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답합니다. 이제 뭐 동시열람 4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뭐 대기자가 있을 때는 이제 1일 1일에 30분으로 제한한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열람자는 이제 그 밖으로 뭐 메모를 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나갈 수 없다.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저희 안에 한 거고 유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열람만 한 것이 아니라 열람 장소 밖에선 수첩에 명단을 메모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 적어갔던 사람 중에 이장이 자기네 동네에 서명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서명을 받았느냐, 자의적으로 했냐, 직접 한 거 맞느냐,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보조금 사업에 탈락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협박 전화를 한 거예요. 열람이 아니라 서명인에 대한 조직적 색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운동본부는 서명을 해준 이들이 협박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소환 철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철회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승리라는 거죠. 본인들이 서명을 받거나 서명해줄 때에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았으면 보훈이라는 곳이 농촌이고 어르신들이 많다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용기를 내서 요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 그렇게 또 응원해 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 그런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주민자치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손으로 뽑은 지자체장의 통제권을 그 주민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 소환을 시도했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 소환법은 주민 소환을 하지 말라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권한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준 주민 소환 제도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